자, 이제 동위원소 하겠습니다. 23번. 원전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동위원소와 동소체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동소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동소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소가 어때야 돼요? 같으면 돼야 돼요. 다만 뭐가 달라요? 모양과 성질이 다르다, 그렇죠? 모양과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거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 얘. 플로레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다 동소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동소체가 뭐 있어요? 황 그 전에 O2랑 그렇죠. 이게 동소체 이게. 그러니까 이 말 보면 이런 애들이 빨리빨리 생각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이죠. 사방황, 단사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 인도 있죠. 인. 그렇죠. 뭐 흰인, 붉은인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동소체다. 그러면 이런 애들에 대해서 아세틸렌은 뭐라고 해야지 대응이 되나? 동소체에 대응하는 말. 아이, 이런 씨. 동소체가 원소가 같은 거고, 얘는 원소가 다르잖아요. 그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애들. 화합물이죠, 화합물. 나 진짜. 와. 알았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라 그러거든요, 화합물. 그 다음이 25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안정한 탄소 원자는 질량수 12, 질량수 13짜리고 평균 원자량이 12.01이래.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놔야 돼요, 이런 건. 12.01 이렇게.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탄소와 얘는 동소체이다. 얘가 아니죠, 그렇죠? 뭐라 그래야 돼요? 동소체가 아니고 동위원소라 그래야죠. 그 다음에 답은 나왔네요. 질량수 같고, 아니 전자수 같고, 질량수는 얘가 더 많은 거고. 이제 4번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양은 12와 13이 누가 더 많냐? 이게 이제 존재 비율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이 12.01이니까 누가 더 많아야 돼요? 12. 그렇죠. 이런 거 항상 연습하셔야 되지. 이렇게 있으면 1대1이면 얼마여야 돼? 12.5. 그렇죠. 12.5. 요 구간이 존재 범위예요. 그러면 12.01이면 여기네, 여기. 그러면 구간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구간이 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구간이 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4번을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즉, 아는 거 나왔어. 12, 존재 비율을 x, 13, 1-x.
해서 X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나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경우는 평균 원자량이니까 구하세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만 하는 거지. 지금 4번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는 너 이렇게 좀 해볼래? 이러는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5번에 정답은 1번인데 4번 판단 방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료 출원형 중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29번 자 톰슨 보호 현대적 모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모형도 이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 공화지를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나오면 A가 누군가 A가 얘가 그러니까 현대적 모형 B가 이게 톰슨이고 C가 이게 궤도가 나오는 거니까 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형 보고는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뭐 문제는 뭐 정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 요 부분은 우리 그 챕터 1에서 가장 그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단원이에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연습을 잘 하셔야 돼. 진짜 연습을 많이 잘 하셔야 된다. 자, 31번부터 잠깐 보시면 자, 원자 동그라미 치셔야죠. 원자 동그라미 쳐야 돼. 그 다음에 어디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온도 동그라미 쳐야 돼. 꼭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내가 치라는 거는 동그라미 쳐야 돼. 그 다음에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주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X, Y가 원자이기 때문에 얘는 전기적 중성이고 얘는 음이온이에요. 얘가 지금 몇 가예요? 1가잖아요. 1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주기에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을 가질 수 있는 애가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Z는 누구예요?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이런 걸로 사기치지 않아요. 화학은. 절대.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하나니까 이런 거 이런 표를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 시험장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 못 해요. 시행착오가 있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기록을 잘 남기고.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전자가 하나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은 전자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다. 중성자일 수도 있다.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같거나 많거니까. 그 말은 B가 뭐라는 얘기예요? 양성자라는 얘기. 그렇죠? 이게 시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니은은 양성자의 수다. 따라서 B라는 거는 값을 알 수가 있죠. 얼마예요? 9다 이런 얘기죠. 9. 그러면 이제 니은이 양성자인데 X가 정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지금 디귿이 중성일 수는 없잖아요. 디귿이. 따라서 얘가 누가야 돼? 전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A는 얼마다? 5. 얘는 6.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돼요? 중성자 이렇게 돼. 다 찾았죠? 기억은 중성자냐? 아니다. X의 질량수는 11이냐? 질량수라는 것이 양성자 수 더하기 뭐예요? 중성자니까 11 맞다. XZ에서 중성자 수는 Z가 가장 크다. 얘는 11이고 중성자 수가 가장 중성자니까 이거 보면 되겠네. 6, 8, 10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옛날 구닥다리 문제처럼 문제가 요새 안 나와요. 그러려면 난이도가 이렇게 되려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33번도 한번 볼까요? 자, 원자 XYZ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수분의 질량수에 대한 B예요. 그치? B. 그러니까 이 B라는 게 여러분이 참 우리가 취약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2라는 거는 1분의 2도 2잖아요. 2분의 그 다음에 얼마? 4.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여러 개가 가능하다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원자이기 때문에 요 질량수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양성자 수랑 같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양성자 수분의 질량수가 2니까 양성자 수가 1이라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예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자 수 더하기 양성자 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중성자 수 더하기 양성자 질량수 아니요. 그럼 6하고 그러니까 6인 돼야 되는데 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얼마로 해볼까요? 6 이렇게 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B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Y는 어떻게 하면 돼요? Y 7, 14 Z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자체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배를 해보자고. 6. 2배를 해보자고. 14. 말 돼요, 안 돼요?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 뭐 이것만 하면 다 한 거지. 그래서 기억, Y는 질량수가 14이니까 틀렸고, X와 Z는 동위 원소이냐? 양성자 수가 같아야 되니까 맞다. 질량수는 Z와 Y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얘는 14고 얘는 Y고 같더라. 얘도 틀렸고. 그렇죠? 3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동위 원소는 뭐 다 똑같아요, 다.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이거 뭐 다 내용이 자, X의 동위 원소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1대 3.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자, 자연계의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X2 분자가 존재한다. 전자수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 X2 분자 중 요놈과 요놈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애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는 결국은 뭐예요? 분자 아니에요, 분자.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 즉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분자의 비율, 존재 비율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 분자의 존재 비율은 뭐로부터? 원자의 존재 비율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 3이니까 A 더하기 2, A 더하기 2, A 더하기 2. 그 얘는 제곱을 하는 거죠. 1. 얘는 둘이 곱해서 2를 해주는 거죠. 6. 제곱을 하는 거죠.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6이고 얘는 16분의 3이 아니라 16분의 6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이해되시죠? A 더하기 B가 1대 3이라며. 그렇죠? 그러면 B가 3A죠. 이게 내가 이런 시간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죠? 요식은 아시죠? B 대신에 3A를 대입을 하면 A제곱 2A에 3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A제곱으로 하면은 1, 6, 9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가 2대 3이면 어떻게 돼? 2대 3이면 AA는 얼마예요? 4지. AA 더하기 2는 그렇지. 얘는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무슨 아시겠어요? 뭐 계산하고 지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정해지지 않은 걸 우리가 계산으로 하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외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또 계산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무슨 아시겠죠? 됐어. 디귿. 원자량이 주어지면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할. 당연하지 이 새끼야. 자, 40번의 정답은 3번. 41번. (41번도) 좋은 문제죠. 리튬의 평균 원자량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 비율이 나와 있어요. 중성자 수는 당연히 질량수가 큰 애가 크겠죠. 맞아요. X는 50이냐? X가 존재의 비율이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6, 이게 얼마지? 6. 여기 뭐 6.02, 7.02니까 6. 여기는 얼마? 7. 자, 1대 1이면 얼마예요? 그렇지. 근데 얘는 얼마예요, 지금? 6.93은 여기잖아요. 따라서 요만큼, 요만큼. 자, 얘가 누구 거예요? 7이란 말이지. 얘가 6이고. 그러면 X는 6이잖아. 6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틀렸단 말이지. 누나 아시겠어요? 계산하는 게 아니다. 계산하는 게. 이거 반대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레버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뢰의 원리? 미안합니다. 이게 레버룰이라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귿 주의하셔야 이게 좋은 거죠.
두 동위원소 각 1g에 들어있는 1g이니까 무슨 질량이에요? 같은 질량이에요. 같은 질량. 다시 1g은 무슨 질량이라고요? 같은 질량이에요. 따라서 가벼운 애가 많아요? 무거워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야 돼. 이러니. 여기서 지금 뭐 묻는 거야? 원자 수를 묻는 거니까. 원자 수는 누가 더 크냐? 얘는 지금 무거운 애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런 얘기. 질량이 이거 같은 질량이니까 다시 질량은 뭐 곱하기 뭐? 몰수 곱하기 분자량. 얘는 원자니까 이제 원자량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같대.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A 몰수 곱하기 분자량 B. 그러니까 얘가 크면 얘가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분자량이 몰수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1g은 무슨 질량이라고요? 같은 질량. 그럼 2g은 무슨 질량? 오, 똘똘한데. 자, 그 다음이 보호 모형이죠. 보호 모형은 요새 출제 경향으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호 모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이론책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자기 파에 대해서 나오죠. 전자기 파도 에너지를 갖고 있다. 자, 에너지는 뭐죠? H, F. 이 H가 플랑크 상수. 뭐분의 람다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식 나오기 전에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 뭐다? 속력이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번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구하라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다분히 이건 뭐예요? 시간 끌기용이에요. 그 시간을 끌니까 여러분은 이런 계산 문제를 빨리빨리 풀려고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계산은 천천히 해야 돼. 하지만 이 과정이 나오기 전 단계를 여러분이 줄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방향 설정을 잘하는 거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이걸 줄이지 말라고, 이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샘 어두운 거. 그렇죠? 그거를 빨리 할 수는 없어. 22년 이상을 버벅거리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간단히 되나? 이거는 2번, 3번 해야 돼.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라. 꼼꼼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건데 전자기파의 이용 이렇게 되지. 그렇죠? 우리 저기 마이크로파 그쵸. 회전 운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자기파의 순서 라디오, 마이크로파, 저, 가, 자, X선, 감마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이론에서 껍질 이렇게 껍질 수가 늘어날수록 껍질 간의 간격은 어떻게 돼?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여기가 n 이퀄 무한대고 n 이퀄 2가 어디라고요?
이게 우리 유단자 문제풀이 시간인데 n 이퀄 2의 위치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4분의 3? 4분의 1? 어떤 게 맞아요? 4분의 3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기준을 어디로 하냔 말이지. 응? 여기가 이게 지금 이게 에너지가 얼마예요? K니까 n 이퀄 2면 절반의 절반이잖아요. 여기란 말이죠.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4분의 3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핵이 여기 있잖아요. 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다른 말로 하면 주영자 수가 늘어날수록 에너지 다이아그램의 간격은 점점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둘을 헷갈려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림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 자체를 기억을 하는 거지. 간격이 좁아진다. 이거 왜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이거 뭐 전자전이 할 때 에너지는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3에서 2 얼마죠? 3에서 2? 36분의 5. 4에서 2? 16분의 5예요? 3이에요? 4구 36이니까 3이네. 그렇죠?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앞타임에 너무 화를 내는데 또 화를 내면 참자 김병희. 야, 참자 짱과빠. 3번 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우리한테 어려운 내용인데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 들뜬 상태로 되었다가 광자를 방출하는 과정에 대한 분광 실험부터 수소의 원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으면 알게 돼요. 이게 여기서 양자화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이렇게. 그럼 양자화는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양자화는 불연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원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준위만을 갖죠. 그렇죠? 그 n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만 갖고 특정한 파장들만을 갖는 광자가 방출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흑체 복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연속 개념에 대한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5번. 자, 아주 고전적인 문제. 자, 어떤 빛의 파장이 미터, 빛에 해당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바르게 계산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딱 봐도 뭐 묻는 거예요? H 이거 묻는 거죠. 그런데 지금 플랑크 상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아니고 파장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람다분의 C 이렇게. 그렇죠? 요 식만 여러분이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고 자 6번 이런 거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분자 내에 존재하는 작용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작용기니까 어딘가요? 3번 적외선인가요? 1번인가요? 3번이죠, 3번. 적외선. 적외선은 무슨 에너지죠? 적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진에 마회가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뭐 했다? 작용을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진동 에너지. 그 다음에 작용기라는 게 여기 뭐예요? 하이드록식이나 카복식이 같은 거. 얘네들이 고유한 진동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동 수를 갖는다고. 그게 이제 적외선에 해당이 돼요. 자외선은 결합 에너지. 우리 공유 결합 에너지 할 때 결합을 끊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하잖아요.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자외선이니까 자외선은 센 축에 속해요, 약해요? 센 축에 속하는 거지, 결합을 끊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이에서는 11번이 좀 최근 문제죠. 이것도 다분히 시간을 소비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보 모형에 따른 수소 원자에서 전자 한 개가 주양질소 4에서 2로, 그 다음에 8에서 4로, 이런 거 뭐 하면 돼요? 빨리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정확히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8일 때 4에서 에너지 방출하죠. 그때 에너지를 A, 8에서 4, 요때 에너지를 B. 그러면 이때의 관계식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A는 4에서 2로 가는 거니까 2나 2초죠. 그러니까 나중이 어디예요? 2, 처음이 4. 그럼 요거의 에너지는 뭐죠? 마이너스 K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K의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6분의 3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 산수 못하는 거 아시죠? 앞다이가 오늘 어리버리 해가지고. 앞다이 맞죠? 자, B가 8에서 2 sorry 4 2나 2초 나중이 4 처음이 8 마이너스 K의 16분의 1 마이너스 K의 88의 64분의 1 마이너스 64분의 아이고 봐봐 말은 64라고 하면서 쓰는 건 16으로 쓰잖아. 그쵸? 이게 여러분이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꼭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 시험 보기 전에 꼭 경험을 해 보셔야 돼. 64분의 얘도 3이래요. 느낌 좋죠? 4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A는 몇 배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 아, 교수님이 시간 끌게끔 하는 거구나.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꼼꼼하게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정확히 계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산수가 안 돼가지고 여기가 뭐 3.5 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에 꼼꼼하게 계산하는 게 좋은 거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주관식 14번. n = 1에서 n = 5까지의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를 얻을 수 있는 파장이 다른 종류는 최대로 몇 가지. 이런 거 다 뭐 한다고요? 그려보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1, 2, 3, 4, 5.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방출되는 걸로 하면 5에서 1, 5에서 4에서 1, 3에서 1 이렇게. 그럼 얘네들 좀 화살표 길이가 에너지의 길이니까 다 파장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이런 거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 3, 2 요거 세 가지. 다시요. 5에서 잠깐만. 일단은 4에서 1은 앞에서 했으니까 중복되니까 다시 2, 3, 4, 5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4에서 이렇게 되면 빠지지 않죠. 이렇게 3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거 없죠. 그럼 이거 뭐야? 넷, 셋, 둘, 하나. 총 몇 가지다?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15번 마이크로파 무슨 에너지? 회전 에너지고 전자레인지. 적진 무슨 에너지? 진동 에너지. 그 다음에 뭐 검출한다고요? 작용기 검출. 자외선은 결합 에너지. 16번은 에너지 관계가 이투일 때 진동수 관계와 파장의 관계. 에너지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인가요? 비례 관계고.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얘가 E2, 얘가 E3면 이 전체가 E1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콜.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역수다, 역수. 이거 아유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기본 문제에서 23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는 원자의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다. 맞아요? 맞단 말이지.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불연속적이고, 전자는 원자의 주위에 구름처럼 퍼져 있다. 이게 무슨 모형이에요? 현대적 모형, 즉 오비탈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 23번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오비탈 모형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번 전자는 원자의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오비탈 모형에서는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무슨 원리에 의해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오비탈 모형에서 전자는 원운동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25번. 25번. 이거 우리 저 발목계열 아시죠? 뭐지? 가발을 쓰고 자라가 가발을 쓰고 적군을 파괴했다. 그 얘기 했죠? 자라가. 자,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인데 43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라 빨강이니까 여기가 무슨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이라니까. 여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아니 뭘 고민을 해. 여기 자외선이라가 나와 있잖아요. 아니, 여기가 무슨 영역이에요? 자외선이고 여기가 무슨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이라니까. 그러면 요게 지금 나노미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파장이요, 진동수요? 파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서 파장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빨강은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길어.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얘는 N이 어디로 도착해도 무조건 2. 근데 에너지가 작아야 돼요. 어디서? 3 이렇게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486은 어디로 도착해야 돼? 2. 어디서? 이런 거란 말이지, 이렇게. 얘는 434는 얘는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에서 2니까 이게 또 KL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되는. 자, 27번. 이거 좋은 문제예요. 27번은 좋은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하고 에너지가 가장 작은 스펙트럼은 D다. 장난해. 이게 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는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D 맞고. 그 다음에 들뜬 상태의 전자가 N = 1로 전이할 때 나타난다. 얘는 지금 무슨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N = 2죠. 디귿 때문에 하는 얘기죠. 디귿. 이게 봐야 되는구나. A, B의 간격이
BC 간격보다 작은 것은 주영자 수가 클수록 이웃한 두 에너지 준위 간격이 작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이것도 내가 질문 많이 받는 건데, 지금 얘가 3에서 2죠. 맞아요? 응. 3에서 2고 얘가 4에서 2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얘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에서 2면 이거잖아요. 3에서 2면 이거고, 지금 B는 5에서 2죠. B면은 5에서 2니까 이거 아니에요. A는 6에서 2고. 맞죠? 이게 너무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간격이야, 요 간격. 요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진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로 오면서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조금만. 야, 이거 어떻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D, A, B, C, D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파장은 어떻게 되고? 커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간격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요렇게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외우면 안 되는 게, 자, 얘가 파장이잖아요. 여기가 씨발 진동수로 나왔어. 그럼 이 모양이 같겠어요? 다르지. 그러면 얘가 지금 A잖아. A가 에너지가 가장 크죠. 그러면 진동수도 어떨 거야? 그러니까 A를 어디다 그려야 돼? 여기다 그려야지, 여기다. B는 이거보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지. C는 당연히 왼쪽일 때 이 간격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당연히. D는 더 커야 되고.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간격에 따라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쳐 외울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거 못 외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려볼 줄 알아야 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항상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자료가 나오면, 우리 그래프 나오면 X축과 Y축 확인하듯이 얘가 파장이냐 진동수에 따라서 그림이 정반대의 그림이 된단 말이지. 무슨 말 아시겠죠? 요 간격의 차이에 따라서 요 간격이 결정되는 거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앞쪽에서 했듯이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주양자 수가 주양자 수가 클수록 전자 껍질의 간격은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에너지 간격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거를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지금 디귿 같은 지문은
그림이 주어져, 안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네. 여러분 시험에 그게 주어지겠어? 그림이 안 주어진다. 그럴 때 그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으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2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28번. 28번도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디귿이 여기는 이제 기니디는 필요 없고 리을이 문제. 리을은 당구장 표시하시고 그렇죠? 이것도 꼭 챙겨야 되는 거지.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수소 원자의 전자 친화도와 같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A가 무슨 에너지냐 이런 얘기잖아요. 에너지는 이 A의 에너지는 뭐라고 우리가 설명해야 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지금 그러니까 결론,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와 수소의 전자 친화도 그 크기는 어떻다? 같아.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와 수소의 전자 친화도가 같다고?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아이고. 이거 마스크 언제 뗀데? 아니 저기 월드컵 보니까 씨발 우리나라만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 결론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와 수소의 전자 친화도는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리을부터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반응물이 누구예요, A는? 수소 이온이지.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방출이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돼야 돼? 원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이원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인가요? 수소의 전자 친화도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 특정 이름이 없어. 어떻게 됐든 수소 원자의 전자, 지금 이게 A니까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전자 친화도가 같냐. 그러니까 에너지가 같다라는 얘기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너지가 같다라는 얘기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으면 돼. 그러면 수소 원자의 전자 친화도는 이렇게 돼. 수소 원자의 전자 친화도 어떻게 써야 돼? 반응물에 누구 와야 돼? 얘가 전자를 어떻게 돼?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써야 돼? H? 그렇지. 전자 친화도가 음이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리을은 얘랑 같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랑 같기 위해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아야 된다고. 같아요? 다르단 말이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수소의 뭐라고요? 전자 친화되고 이게 뭐라고? 같냐고. 같냐고! 다르단 말이지. 구분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와 지금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와 전자 친화도의 정의를 화학 반응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이온화 에너지 정의 시작이 어떻게 돼? 시작이 이온화 에너지 시작이 누가? 중성 기체 원자가. 전자 친화도의 정의는 시작이 뭐가 돼야 돼요? 역시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의 주인공은 원자잖아요. 원자. 중성상 기체 원자가 주인공 아니에요. 다만 이온화 에너지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전자를 잃는 거고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아야 에너지의 크기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의 크기라 그래. 크기. 에너지가 같냐? 에너지의 크기가 같냐? 이게 다른 말이라고. 크기는 뭘 무시하는 거야? 부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그게 서로 뒤바뀌어 있어. 그러면 에너지는 어때? 다른 거야. 에너지의 크기는 어때? 같은 거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에너지와 에너지의 크기를 구분해서 물어줘야 된다고. 우리 화학은 그렇게까지 또 따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알고 문제를 봐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험이 그렇게 친절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8번은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중요한 문제다. 이미 별표를 쳤어야지 이제 와서 치면 안 된단 말이지. 지금 내가 이 문제에서 얼마나 소비를 시기를 하고 있는데 센스가 없어 앞다리가. 됐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